네, 정부의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수사 봐주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계속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단에 위치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 아이 돌보미가 여가부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여기를 통해 만난 돌봄 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청와대 청원글, 이 아이의 부모가 이제 올린 거죠. CCTV 영상과 함께 올렸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좀 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예. 네, 이 사건은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예.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보미를 통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이제 CCTV를 원래 설치를 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보미도 알고 있었던 사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예. 관련 영상이 증거 능력이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부분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을 네. 드리자면 아이의 아버지가 일을 하던 중에 이제 틀어놓은 CCTV 화면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제 영상을 지켜봤더니 젖병을 물리는데 잘 물지 않자 아이 돌봄 하시는 이 분이 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억지로 젖병을 물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고 14개월밖에 안 된 아이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일로 큰 소리를 지르면 도대체 평소에는 어땠을까 싶어서 예. 지난 CCTV를 쭉 돌려서 봤더니 이제 공개된 영상과 같은 그런 학대 장면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예, 이에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청원에 동의하는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증거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녹음에 있어서는 대화자 간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예.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녹취를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CCTV는 녹음에서 나아가서 얼굴이나 행동이 모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도 아이 돌보미를 하면서 돌봄 교사에게 우리 집은 CCTV를 두고 있다라고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해서 왕왕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동의하지 않고 설치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몰래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학대 행위를 일삼았던 이 사람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서 약간 좀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돌봄 교사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노고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사실을 CCTV로 확인을 하고 일단 이 아이 돌봄 교사에게 아무래도 항의 섞인 의사를 표현을 했겠죠. 그랬더니 나왔던 대답이 자신이 이제 6년간 이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현재 이 아이 돌봄 교사는 이 일을 그만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태도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 학대 행위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CCTV 설치 여부를 알고도 이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말하는 태도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그 훈육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위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봐서 압니다만, 6, 7살짜리가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다 한다면 훈육이라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지금 14개월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기 때문에 어떤 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막 따귀를 때리고 하는 게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그렇죠. 않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분의 반응이랄지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약간 기준이 남들과 다른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피해 아이의 부모는 이 돌봄 교사를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인데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예. 신체나 정서 학대 행위의 경우 아동 학대에 해당을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 약 3개월간 지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상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이분의 일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법정용으로는 약 7년 6개월 미만의 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황 자체는 충분히 아이가 폭행을 당한 정황이 보이는데 네. 이것이 동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 못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민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좀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아이 몰래 옷깃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에요. 예. 어린 아이들의 옷깃에 무슨 녹음기나 이런 거를 넣어서 뭐 등원을 시킨달지 그래서 예. 좀 법적으로 분쟁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아. 지금 이게 좀 현재 많이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고뇌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느껴지는 게 1,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 사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밝혀진 내용에 따라서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 아동학대 돌보미의 처벌이 좀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규정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아동복지법상 처벌 규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이게 너무 심하지 않고 뭐 치사에 이르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실형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지금 학대 의심 정황으로 했을 때 뭐 형사처벌이 아니라 관련 규정으로는 활동 정지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형사처벌이 되면은 이분은 이제 자격이 박탈이 되어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일반 훈육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의 뭐 폭행이냐 이 정도라고 하면 그냥 일단은 활동 정지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물론 이 돌보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주변에도 뭐 있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인성 좋은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런 사례가 이제 뭐 드물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 때문에 터져 나오는 말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또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보미 선발과 양성 과정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만 이게 굉장히 좀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결격자가 아니면 결격 요건은 뭐 일반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뭐 예. 미성년자랄지 뭐 전과자랄지 이런 것들인데요. 예, 결격자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거나 아니면 뭐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교사 그리고 일반 교사나 뭐 의료인들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럼 뭐 일반인 대상으로 봤을 때는 뭐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양성교육 약 80시간 정도를 이수를 하면 이제 이 자격이 수료가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일선에서 아이돌봄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이겠죠. 예, 이런 예. 좀 특정한 사례로 인해서 너무 뭐 허술한 거 아니냐. 사실 허술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각 지자체가 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자체의 뭐 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관리 감독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가족부가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또 이른바 뭐 맘카페라고 하죠. 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CCTV 지원을 또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는 동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 아이나 그 돌봄 교사의 인격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좀 확실한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입장에서도 좀 대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이 시간대 짚어드렸었는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딸이죠. 황하나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제 MBC에서 횡설수설을 하고 팔을 휘젓는 등 뭐 좀 이렇게 그 수상한 행동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당시 영상을 제보한 사람에 따르면 이제 그 당시에 이 황 씨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영상 안에 투약 장면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제보자도 그 술을 마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봤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영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 황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리고 음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음성이 그냥 말이 안 되는 뭐 그냥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발언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횡설수설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분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동영상과 더불어서 2015년에 자신이 이 황 씨가 직접 마약 투약하는 사실을 목격을 했다. 예. 방 안에서 다 같이 뭐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서 마약을 넣어서 투약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라고 예. 구체적으로 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던 지금 황하라 씨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사건, 이제 지난 2015년, 2011년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좀 밝혀지게 된 게 좀 웃긴데요. 뭐 웃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조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 네. 씨는 마약을 한 분으로 황 씨하고 함께 공동 투약이 되어서 기소가 돼서 판결을 받았는데 예. 유죄로 나왔고 그리고 2년 6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언론인께서 이 판결문을 입수를 해봤는데 네. 이 황 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판결문 내용에도 2015년 강남에서 황 씨가 조 씨에게 0.5g의 필로폰을 이제 비닐봉지를 건넸고 예.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공급책의 명의 계좌로 또 30만 원을 송금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함께 이제 또 투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 씨는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과정에서 황 씨는 전혀 뭐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이게 끝난 사건이지만 황 씨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게 더 나쁜 거야라고 했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를 봤을 때 지금 그 판결문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공급책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더 보면 이게 맞는 사람보다 공급한 사람이 더 나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안 받는 게 더 석연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를 조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누군가를 소환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경찰에서 그렇게 당연히 또 보고서를 올리는데 검찰에서 조 씨만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라는 부분도 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를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예. 글쎄요, 마약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일반적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냥 일회성에 그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영장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황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종결이 된 사건인데 현재 경기 남부에서 지난 10월부터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경찰서에서 검찰에 지난 12월과 3월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강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를 했고요. 근데 좀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또 되었던 부분이 이 황 씨가 SNS에 자신이 머리를 잘랐다라고 올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발 검사이기 때문에 예. 좀 실제로도 그런 일이 빈번합니다. 좀 마약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올 것 같으면 머리를 그냥 아예 밀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황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채취라니까요. 먹을 그렇습니다. 채취하기 때문에. 근데 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를 자르고 그것을 이제 수색 영장이 반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머리를 자르고 이것을 올렸는데 또 금세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또 삭제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김영주 변호사를 포함해서 법조인들이 봤을 때 아까 그 판결문에서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뭐 좀 석연찮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저 그게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론을 해야 하는 것에 그치고요. 예. 검사는 수사를 해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판사는 기소된 내용만을 판단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 황 씨에게 뭐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머리를 잘랐다는 정황 외에도 이 2015년 무렵에
주변에 이제 경찰 최고위층과의 친분을 또 과시했다라는 네. 예. 진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녹취록이 나오고 있죠. 뭐 녹취록에서 뭐 어느 경찰서 제일 높은 사람을 본인이 만났다. 뭐 민원실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경찰청장이랑 예. 자기 아빠랑 이제 베푸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이제 예. 뭐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경찰청장과 뭐 베프다. 그리고 뭐 부장 검사인지 부장 판사인지랑도 굉장히 친하다. 이런 예, 예.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이 황 씨 입에서 나온 친분 관계는 경찰과 검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공급을 했는데 2015년 그 예. 당시에 공급을 했는데 뭐 아무런 뭐 소환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정말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인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뭐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준영 씨 그 최종훈 씨 그 예전에 음주 전력도 그랬고 김학의 전 차관 수사도 그런 것이고 이게 보니까 부실 수사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온 상황인 건데 일단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좀 실효성 있는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 예전에 마약 수사의 부분은 현재 마약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밝혀내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그 당시 수사 진행을 했을 때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사를 하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황 씨의 행보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을 좀 내놓지 않겠는가라는 뭐 일각의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자신의 SNS에 김치 홍보를 또 했다고 합니다. 뭐 글쎄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뭐 이게 거리낌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또 구설수에 올랐던 게 이 김치 홍보를 하면서 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뭐 마약김치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분의 과거 행위를 좀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뭐 내가 위법 행위를 했는데도 소환조차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잠깐만 좀 짚어보죠. 그 정준영 씨 단톡방 멤버가 또 연일 공개가 되고 충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당초 연예인 김모 씨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로이 김 씨로 확인이 네. 됐죠? 예. 네, 로이 김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톡방에서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또 다 먼저 알려졌는데 이분만 또 뒤늦게 알려지는 것도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분에 대해서 지금 로이 김 씨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제 정준영 씨와 데뷔 동기라고 할 만큼 오디션 프로에서 같이 이제 수상을 해서 데뷔를 하게 된 인물이어서 그랬었죠. 예, 예. 아무래도 좀 연루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맞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소환조사 일정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단톡방에 있었다라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본 것은 맞는데 이제 처벌받는 행위죠. 뭐 유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